감정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매일매일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감정평가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가 있냐면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언니, 저 건물 얼마일 것 같아? 얼마일 것 같아? 라고 물어봤죠. 얼마야? 라고 물어봐도 되지만 어쨌든 다 본인 생각이죠. 그래서 뭐다? 야, 나는 9억 5천. 너는? 언니, 나는 10억 정도 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감정평가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감정평가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경제적 가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 가치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액, 즉 뭐다?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 강남에 가다 보면 공실로 오랫동안 놔두는 건물을 많이 본 적 있죠? 그거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임대료 좀 싸게, 세입자를 넣지. 왜 버티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 월세 낮추는 순간 건물의 가치는 폭락합니다. 그래서 못 넣는 거예요. 제가 사당역 근처 사는 거 알고 계시죠? 사당역 근처 사는데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 쪽에 1층에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건물이 있었어요. 월세는 너무 비쌌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직접. 근데 거기가 결국엔 버티다가 결국 유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감정평가 배우면 착각하면 안 돼요. 건물 공실 냅뒀다. 그거 임대료를 낮추는 순간 건물 가치가 폭락할까봐 뭐다? 못 낮추는 거예요. 왜? 건물의 가치가 높아야 LTV로 돈 많이 빌릴 수가 있을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뭐다? 가격으로 표시한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는 옆에 건물이 얼마인지를 알고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가액을 평가하는 거고요. 저 건물이 월 임대료가 얼마 들어온지를 보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월 임대료를 가지고도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 배울 때 감정평가입니다. 자, 감정평가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기초이론이에요. 뭐다? 기초이론. 두 번째는 3방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초이론에 대해서 좀 빡빡하게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기초이론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초이론은 첫 번째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치면 1조부터 27조, 8조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거를 순서대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가치는 값이 여러 개, 가격은 값이 하나. 우리 기본서 들으신 분 알고 계시죠?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빰빠밤. 기억나시나요? 맞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빰빠밤. 맞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 배울 거고요. 세 번째는 가치 형성 요인 배울 겁니다. 가치 형성 요인, 잠시만요. 가치 형성 과정 배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초에 대해서 좀 빡빡하게 많이 배울 겁니다.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 6문제 내외 정도가 나옵니다.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배워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리 와보시죠. 다시 물어보죠. 감정평가가 뭐라고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한 것을 감정평가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넘어가세요. 자, 그럼 보세요. 방금 얘기했죠? 경제적 가치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감정평가의 대상물은 너무나도 많아요. 맞죠? 그래서 마다 기업이나 뭐 자동차, 이것도 하고 뭐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등등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물건은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미술품, 저작권, 무형자산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감정평가 특별 원칙 됐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쭉쭉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감정평가의 필요성 됐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어디까지 오냐면 감정평가의 분류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여기 별표. 별표이세요. 자, 우리 아까 감정평가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정평가 규칙이었죠. 맞죠?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다 써드릴 테니까는 머릿속에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넣어봅시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첫 번째는 2조입니다. 2조는 감정평가에 관한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얘는 나올 때마다 하나씩 외우시면 돼요. 나올 때마다 하나씩. 그래서 수익환원법이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등등등. 그래서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나올 때마다 하나씩 볼 거예요. 요거 됐고, 첫 번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 여러분들 감정평가할 때 무슨 원칙을 가지고 평가하냐고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정평가할 때 무엇이 원칙이라고요? 시장 가치 원칙이라고요. 됐죠? 자, 이쪽 보세요. 자, 여기에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용어 정의예요. 대상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 가치란이에요. 이게 2조 정의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이듯이 특수한 시장 아니에요? 특수한 시장 아니에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짧은 시간 아니에요?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됐어요. 세 번째 누구?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 번째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사기, 착오, 강박 아니라고 아시겠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어떨 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시장 가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정의에서 시장 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이게 뭐라고? 시장 가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감정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됐죠? 이거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여기 뭐다? 원칙. 여러분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그래서 뭐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뭐에도 불구하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세 개 묶어주세요. 1번, 2번, 3번. 자, 감정평가할 때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맞죠? 시장가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장가치 말고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요.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뭐라고?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자, 감정평가할 때 원래 뭘로 해야 되는데? 시장가치로 해야 되는데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일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말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뢰인이 요청해요. 야, 시장가치 말고 다른 가치로 해줘. 라고 얘기해요. 그럼 잘 보세요. 예외가 벌어졌죠? 예외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외상이 벌어졌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지. 내가 의뢰인이에요. 내 건물 감정평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 요청해가지고 야, 원래 내 건물 시장가치로 평가해야 되는데 시장가치 말고 다른 가치로 해줘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하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내 건물 감정평가 높게 받으면 좋잖아요. 그럼 뭐다? 약점은 다 제거하는 거지. 왜? 너는 정통하지 않으니까. 난 정통하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이것이 불합리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보세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제2항에 따라 예외에 따라서 뭐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뭐라고? 다음에 각 사항을 검토하라고. 뭐를? 가치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뭐다? 합리적인지 적법한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검토해야 된다고. 맞죠? 보세요. 예외가 벌어질 때는 검토를 해야 돼요. 맞죠? 근데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의뢰인 요청했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했겠지. 맞죠? 그러면은 감정평가사가 갔었을 때 이거 약간 불합리적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검토해야 돼, 해야 돼, 안 돼요? 검토해야 되겠지. 맞죠? 두 번째, 세 번째. 사회통일상 필요하다고 인정됐어요.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검토를 안 해버리면 떼법 쓰면 되겠죠. 법과 원칙이 흔들리겠죠. 왜? 사회통념상 뭐다? 막 밀어붙이면 된다. 앞으로 검토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면 난리 나요. 맞죠? 그래서 뭐다?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누가? 감정평가사가 전문가가 가서 뭐라고? 이것이 합리적인지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된다고. 됐죠? 근데 검토 안 하는 경우 한 가지 있어요. 언제 검토 안 한다고? 언제 검토 안 한다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요. 됐죠? 그래서 뭐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얘는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그럼 보세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왜 검토 안 해요? 법대로 했으니까. 원칙을 어겼지만 법대로 한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건 맞는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 법을 따라갔어. 어쨌든 얘는 법대로 했죠? 법을 어긴 거 아니죠? 검토한다, 안 한다? 검토하지 않는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할 수 있어요. 세 군데, 세 가지.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는 가치의 성격이나 특징, 합리성과 적법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려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고려 안 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왜 고려 안 해요? 법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고려하는 경우가 있네요. 언제? 의뢰인이 요청했을 때. 자기 유리하게 했을까 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된다. 떼법 쓰지 마세요. 그 뜻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주세요. 그래서 시장가치 기준,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였습니다. 자, 마지막. 감정평가 법인 등은 이건 당연한 소리예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맡은 임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소리겠죠. 됐죠? 그래서 뭐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였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봐주세요. 이거 시험 지문에 그대로 나와요.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출제위원들이 이게 복붙해요, 복붙. 긁어서 붙여넣기해요. 왜냐면 이게 법령정보센터의 내용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로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긁어서 붙여넣어 버려요.
아시겠죠? 이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시간가치, 기준원칙. 뭐다? 통상적인 시간,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 자발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예외 있습니까? 네, 예외 있습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넘어올게요. 이제 보세요. 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원칙으로 무슨 가치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에는 토지 등이 통상의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되는 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설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의뢰인 요청했어요. 감정평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뒤에 검토해요? 검토 안 해요? 검토하지 않는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결여되어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끝. 그러니까는 감정평가가 왜 짜증이 나냐면 지문의 길이가 되게 길어서 그래요. 근데 이 감정평가가 되게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문들이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감정평가가 제일 쉬워요. 감히 감정평가부터 먼저 풀어도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경제론 투자보다 훨씬 쉬워요. 얘가. 왜? 얘는 지문을 꼬아서 낼 수가 없거든요. 다만 지문 길이가 길 뿐이지. 그래서 얘는 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내용 그대로 때문에 얘는 되게 이 로직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순서를 딱딱딱 맞아요. 그래서 요거 5조 시장가치 기준원칙.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할 수도 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의 가치로 할 수도 있지만 검토해야 되는 경우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토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왜? 법대로 했으니까.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얼마나 쉬운데, 이게. 자, 5 다음 뭐예요? 6조. 5 다음 6조죠.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자, 앞으로 한 번도 안 쓸 거지만 한 번만 딱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상황 기준 원칙이에요. 감정평가할 때 뭐라고? 현재 상황 기준 원칙으로 하라고요. 근데 앞으로 현재란 말 안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현재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자,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그 현재 상황이 뭔데? 자, 조심하셔야 돼요. 기준 시점. 앞으로마다 기준 시점이란 말 씁니다. 현재란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오늘 미용실에 갔어요. 근데 그 미용실이 오늘은 쉽니다래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쉬어? 알았어. 내일 올게. 집에 갔어요. 내일 갔어요. 또 뭐라고 써졌어요? 오늘은 쉽니다.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죠? 그래서 우리 항상 무엇을 쉰다 혹은 무엇을 평가한다고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추석 연휴 기간에는 쉽니다. 뭐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쉽니다. 그래서 뭐다? 항상 기준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란 말 쓰면 안 돼요. 앞으로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다? 현황 기준 원칙. 요 뜻이에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뭐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사법상 제한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법상 제한은 있다 없다? 사법상 제한은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 받는다. 현황 기준 원칙,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다만 불법적인 거예요.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해. 당연한 소리겠지. 일시적이래요.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하겠지. 그래서 현황 기준 원칙은 대상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맞죠?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사법상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세요. 현황 기준 원칙 역시 똑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현황 말고 뭐 할 수 있냐고.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현황이 아니죠. 조건을 붙였어요. 현황 아니죠. 그보다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얘도 뭐다? 원칙은 현황 기준 원칙인데 또 예외가 벌어졌죠. 맞아요? 그래서 뭐다? 현황 기준 원칙은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을 제외하는 건데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외사항이 벌어진 거죠.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럼 뭐다? 아까 5조랑 똑같죠?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이것도 역시 검토해야 되는 게 있고 검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는 보세요. 아까는 가치의 성격과 특징, 합리성, 적법성 4가지였는데 여기 3가지예요. 똑같아요.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대요. 자, 보세요. 6조가 예외상이 벌어졌죠. 근데 얘는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때는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대요. 근데 검토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검토 안 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왜 검토 안 해요? 법대로 했으니까. 그렇죠. 얘는 뭐다? 검토하지 않는다. 요거 2개는 뭐다? 검토한다. 그렇지.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혹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법대로 하면 검토할 필요도 없다.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5조건, 6조건 법대로 했는데 왜 검토하냐고요? 맞죠?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지만 예외 상황에 와서 법대로 했죠? 검토한다 한다.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토한다. 5조건, 6조건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5조, 6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요거 똑같아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부족할 때는 보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지금? 오케이? 자, 그대로 적어보세요. 자, 우리 감정평가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가치가 뭐예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할 때 시장가치 말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했었을 때 가치의 성격이나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 안 하는 경우도 있네요.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왜 검토 안 해요? 법대로 했으니까. 그럼 검토하는 경우는 뭐예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됐죠? 이게 5조의 가장 정확한 법령 지문 내용입니다. 됐죠? 자, 6조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사법상 제한은 없어요.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그러면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죠? 예상이 벌어졌죠? 예상 3가지. 뭐가 있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했죠? 이때도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해야 되는 경우 2가지가 있어요. 언제 검토해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토해야 되고, 검토 안 하는 경우는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법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문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딱 나오고 뒤에 검토해야 된다 나오잖아요. 무조건 틀린 지문. 됐죠? 그래서 지문 좀 빨리 보시라고. 그래서 5조와 6조 현황기준 원칙까지 했습니다. 자, 5조 예외 상황, 6조 예외 상황 있었습니다. 세 가지. 모양이 똑같죠? 자, 5, 6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7조 나와야 됩니다. 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입니다. 자, 이쪽 보세요. 이거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쭉 넘어오시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몇 조? 7조입니다. 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무슨 말이냐면, 야, 감정평가할 때 대상 물건마다 각각 따로 하세요.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각각 따로 해야 된다. 자, 밑에 거 3개 묶어주세요. 얘가 예외상. 자,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토지는 감정평가할 때 무엇을 평가해요? 공, 시, 지, 가, 기, 준법으로 감정평가해요. 맞죠? 자, 건물은 무엇을 평가해요? 무슨 법? 원, 가, 법으로 평가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감정평가한 경우도 있겠죠? 맞죠? 대부분 다 한 번에 감정평가해요. 그거 아세요? 한국과 일본만 토지와 건물을 따로 매매할 수 있어요. 미국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토지와 건물을 원래는 각각 개별로 하죠. 맞죠? 근데 보세요. 내가 이거를 이런 거예요.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즉 뭐다,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팔아먹거나 용도상 나눌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뭐다?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요거 두 개 함께 묶어서 평가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원래 각각 따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다?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을 때는 뭐 평가할 수 있다? 일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둘 이상의 물건이 뭐라고?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할 때는 뭐다? 일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이제 구분 평가와 부분 평가를 나눌 겁니다.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이렇게 한 필지에 땅이 있는데 여기 앞부분은 엄청난 번화가예요. 번화가. 유동인구도 많고 뭐다? 사람도 부족해요. 도로도 막 양방 다 다녀. 양방 통행 가능해요. 자, 요 뒷부분은 일방 통행이에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래서 보세요. 한 필지의 땅이지만 전면부와 후면부를 따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여기는 얼마? 500만 원. 여기는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아시겠죠? 왜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됐죠? 예시는 또 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알죠? 맞죠? 여러분들 상가와 주거용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보다 역시 구분평가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요거 보시면 돼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한 필지의 토지여도 혹은 하나의 주상복합 아파트여도 뭐 하는 부분은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뭐다? 구분평가할 수 있다. 무슨 평가? 구분평가할 수 있다. 여기다 가치 구분평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평가할 수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일체로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데 갑자기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 있어요. 이거 보상평가라고 써주세요. 보상평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내가 한 필지 땅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와가지고 땅을 이렇게 잘라간대. 땅을 잘라간대. 그래서 왜 자르냐?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도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가 없지만 얘는 뭐예요? 평가받아야 되겠죠. 왜 평가받아야 해요? 보상받아야지, 보상. 토지 보상 받아야지, 맞죠? 그보다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만? 요 해당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이거를 분평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특수한 목적이 있다. 뭐다?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거를 분평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일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감정평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개별로 해야 돼요.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할 때는 무슨 평가? 일괄 평가할 수 있다. 맞죠? 하나의 건물이라도 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나누어서 구분 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필지여도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잘리는 경우에 해당 부분만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무슨 평가? 부분평가. 아시겠죠? 그래서 5조 시장가치, 6조 현황기준, 7조 개별물건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여기 다니세요. 자, 개별평가입니다.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2개 이상의 물건인 경우에 각각 따로 해라. 각각 해라. 각각. 감정평가 규칙. 감정평가 규. 이건 뭐야? 칙이 빠져서 미안해요. 감정평가 규에서는 규칙 해주세요. 미안해요. 귀여운 척 한번 해봤어요. 이제 조만간 팔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음 주에 유부남으로 변해요. 이번 주까지만 귀여운 척 할 수 있어요. 자, 일괄평가입니다. 일괄평가는 어떻게 할 때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을 때는 마다 일괄평가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쪽 가보세요. 여러분,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 많죠? 아파트. 우리 전용 부분, 공용 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건물 부분이에요. 그리고 집은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파트는 집은 뭐 한 2평, 3평 정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게 대지사용권이에요. 이거 일괄에서 평가할 때는 뭐다? 따로 평가하지 않고 일괄평가 시에는 뭐다? 거래사비법을 쓴다라고 체크. 토지와 건물 일괄평가. 그래서 일괄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비법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일괄평가하는 경우. 됐죠? 그래서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뭐다?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구분평가입니다. 구분평가. 한 개의 물건이라도 언제 가치가 다르다면 구분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분평가입니다. 부분평가. 일부는 평가하지 않는다. 뭐다? 특수한 목적이나 보상평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뭐다? 수용될 경우에 보상평가 받는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해보니까 쉽죠? 맞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 시장 가치 기준 원칙, 6조 현황 기준 원칙, 7조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7 다음 뭐예요? 8. 8조는 감정평가 절차예요.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어떤 순서로 감정평가 하는데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시죠. 자, 8조 절차 체크. 감정평가에 관한 절차. 자, 감정평가 절차는 감정평가를 어떤 순서로 하는데 그 뜻이죠? 첫 번째보다 기본 사항의 확정. 요거 하나만 발표해주세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처리 계획의 수립. 세 번째는
무슨 물건 할 건데 자료 수집, 검토, 선정, 결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다? 요거 알고 계세요? 기처대. 기본 요상의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부분의 확인. 그래서 자료 수집, 자자, 감감 하시면 됩니다. 자자, 감감. 수집, 검토, 선정, 결정. 수집과 검토, 선정과 결정.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시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처리 계획의 수립. 이거 마지막에 하는 느낌이 들었나 봐. 뭔가를 처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처리 계획의 수립을 뒤로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처리 계획의 수립을 이 맨 마지막으로 가져온 적이 있었다고. 왜? 처리는 왠지 마지막에 하는 거 같잖아.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내용을 그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마다 기본 유상의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부분의 확인, 자료 수집, 자료 검토,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결정. 아시겠죠? 그래서 기처대, 자자감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자감감, 자료 수집, 자료 검토,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결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봐봐. 그럼 이 중에서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네가 감정평가 하는데 기본적 사항, 감정평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거를 기본적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본적 사항에 뭐가 있는 걸 보는 게 구조예요. 8조는 뭐다? 순서. 구조는 첫 번째 네가 확정한 기본적 사항에 뭐가 들어있는데 라는 소리예요. 자, 이쪽 보세요. 아까 우리 1번 별표했죠? 그 기본적 사항 확정이 몇 조다? 구조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 자, 감정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누가 신청했는데? 의뢰인. 두 번째, 무슨 물건인데? 왜 하는데? 기준, 시점. 오늘은 쉽니다 하면 안 되겠죠.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해라. 뭐다? 감정평가 혹시 조건 붙이는 거 있니? 아까 기억나죠? 조건을 붙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그리고 기준, 가치. 어떤 가치를 할 건데. 시장 가치, 기준 원칙 등등등. 자문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자문 구하고 그리고 뭐다? 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봐봐. 8조 절차는 7단계예요. 8조니까 단계 몇 단계? 7단계. 됐어요? 9조니까는 몇 가지가 들었다? 8가지. 한 개씩 빼면 되잖아. 절차는 7단계. 9조는 8가지 들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와봐. 봐봐. 자. 잘 보세요. 의대. 감기. 됐어요? 의대. 감기. 감기 걸리면 요즘에는 꽁꽁 숨겨야 돼요. 저 감기 걸렸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자수해야 돼요. 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자문민용력, 수수료. 그래서 의대, 감기, 자수. 기본예산 확정에 내가 감정평가 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상황 몇 가지라고? 8가지라고. 아시겠죠? 첫 번째 뭐다? 의뢰인. 두 번째, 대상, 물건. 세 번째, 감정평가, 목적. 네 번째, 기준, 시점. 감정평가, 조건, 기준, 가치. 자문민용력, 그리고 수수료. 그래서 내가 감정평가 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 체크하고 들어가야 된다. 뭐다? 8가지. 의대, 감기, 자수. 아시겠죠?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자수했죠? 나 걸렸어요. 그럼 뭐다? 의대, 감기, 자수. 8가지 있었죠? 여기 뭐다? 구조, 기본요상의 확정. 7단계예요. 8조 절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쪽 와보세요. 자, 구조 절차. 구조 기본요상의 확장.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 기본 이론에서 배워야 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 자, 그럼 볼게요. 총 정리예요. 2조 정리는 나중에 제가 하나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나중에. 자, 5조 감정평가할 때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하라고? 시장가치 기준을 원칙으로 하라고. 시장가치가 뭔데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떠듬떠듬으로라도 따라오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시장가치 말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인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가치의 성격이나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제, 언제 검토 안 합니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왜 검토 안 합니까? 법대로 했으니까. 됐죠? 자, 두 번째, 6조입니다.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사법상 제한 없고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하는 겁니다. 근데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인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 조건을 붙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 검토해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토해야 된다. 아시겠죠? 결여되면은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이게 5조와 6조입니다. 자, 7조입니다.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각각 개별로 해야 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상 불가분하거나 일체로 이용될 경우에는 무슨 평가? 일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하나의 물건이라도 전면부, 후면부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무슨 평가? 구분 평가할 수 있다. 됐죠? 세 번째, 하나의 물건이지만 특수한 경우가 생긴 경우에는 무슨 평가?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언제? 보상받는 경우에. 됐죠? 이게 5조, 6조, 7조입니다. 됐죠? 자, 8조는 감정평가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뭐 한다고? 기본적 사항의 확정. 두 번째는 처리계획의 수립. 세 번째는 대상 물건의 확인. 그래서 기초대 했습니다. 그렇죠? 자료 수집, 자료 검토, 감감,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대, 자자감감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감정평가에 관한 절차 7단계였습니다. 자, 마지막 9조 기본자상의 확정, 감정평가할 때 8가지 체크하고 가세요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의뢰인. 두 번째, 대상 물건. 감정평가의 목적,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조건, 기준, 가치. 자문민용력, 자문민용력 마지막 뭐? 수수료. 그래서 의대, 감기, 자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초이론에서 배워야 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부터 몇 조까지? 9조까지였습니다. 됐죠? 이거 반드시 잘 정리해주세요.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이론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어떻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럼 마지막 이거 볼게요. 자, 여기가 시험에 나오지.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언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거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다.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다. 난리 나요, 막.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자,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이쪽 와보시죠. 자,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 지문을 지워버리더라고. 미웠어요. 왜? 이 지문을 지워버린다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문입니다.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문제 이렇게 나왔어, 진짜. 기준시험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미리 정할 때는 할 수 있대요. 질문 자연스럽죠? 맞죠? 근데 미리 정해도 못해요. 왜 못하냐고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요즘에 지문을 꼬아서 내다가 뭘 해버리냐면, 감정평가 지문이 길잖아요. 중간에 말이 되게 중간을 잘라서 덜어내버려요. 이게 최근에 감정평가 문제의 트렌드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봐봐.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에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요. 이거랑 맞죠? 자, 방금 했던 거. 이 지문 지울게요. 말 매끄럽지 않아요? 미리 정했을 때는 할 수 있대요. 매끄럽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미리 정해도 못한다고. 왜?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처음에 저도 이 지문 잘 안 보였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는 사람이니까 지문이 오묘하게 짧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탁 읽고 넘어갔는데 이상해. 다시 읽어보니까는 속겠다 싶었어요. 이 지문이 오답률이 어마어마했었어요. 지문 되게 자연스럽죠? 다만 미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기준적으로 할 수 있다. 말 맞잖아. 근데 못한다고. 언제만 할 수 있다고? 가격 조사가 돼야만 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감정평가 특징은 지문 가운데를 덜어내버리더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모든 지문을 다 읽어드리죠. 감정평가 와서는 지문 삭제 안 해요. 제가 다 읽어드리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만 미리 기준점을 미리 정할 경우에는 언제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점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지문은 내가 틀리고도 뭐가 틀린지 몰라.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정해도 언제 가격 조사가 되어야만 할 수 있다. 이거 조건 하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소리. 자문 거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요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됐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정평가 요거 됐고요. 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요거 하나만. 감정평가 수준에 따른 분류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5번에 체크. 넘어가서 5번에 체크. 자, 감정평가 1차 수준 감정평가는요, 누가 하는 거냐면 초보자가 하는 거야. 뭐다? 초보자가 하는 거다. 1차는. 됐어요? 우리 그런 거지. 언니, 저 부동산 가격 얼마일 것 같아? 9억 5천. 너는 10억. 이게 1차 수준이에요. 근데 그 언니가 알고 보니까는 공인중개사야. 그때는 뭘로 바뀐다? 2차로 바뀐다. 됐어요? 언니! 이렇게 얘기한 거지. 공인중개사로서 저 부동산 가격 얼마일 것 같아? 몇 차다? 2차다. 그래서 보세요.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맞죠? 감정평가사는 아니에요. 근데 공인중개사나 건축업 혹은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2차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이번에 언니가 또 바뀌었어. 언니가 언니가 감정평가사예요. 언니! 저 부동산 얼마일 것 같아?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감정평가사로서 저 부동산은 9억 5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게 몇 차? 3차. 됐죠? 전문가가 하면 3차. 됐죠? 그래서 옆에 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아시겠죠? 자격증 없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대요. 1차. 공인중개사래요. 2차. 감정평가사래요. 3차. 이 뜻입니다. 됐죠? 훨씬 더 쉽게 와닿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1교시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정의는 차점할 거고요. 5조 시장가치, 6조 현황 기준원칙, 7조 개별 물건 기준원칙, 8조 절차, 9조 기본유상의 확정, 요거 규칙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론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오니까요. 반드시 잘 체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가격 이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